치과 보철과 진료 알지네이트 인상체득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저작권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자료는 충청대학교 치의생과 임상 전 단계 실습 수업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담당 교수에게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 및 전송할 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상체득, 인프레이션 테이킹입니다. 이때 인상체득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 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 조직의 형태를 음형으로 기록하는 것을 인상체득이라고 합니다. 이 음형으로 석고 등을 사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진단용 모형이나 작업용 모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인상체득을 하는 부위 및 목적에 따라서 인상 방법이나 사용하는 인상제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체득에 사용되는 틀, 즉 트레이의 종류와 선택, 그리고 인상체득에 많이 사용을 하는 알지네이트 인상체득법, 그리고 알지네이트 인상체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과 또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215쪽, 21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상체득, 인상체득은 인프레이션 테이킹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지대치의 정밀 인상과 대합치의 인상 체득하는 것을 통틀어 칭하는 단어입니다. 정밀 인상은 고무 인상제인 러버 인상이 있고 더불어 아가와 알지네이트 인상 체득 또한 정밀 인상입니다. 대합치 인상으로는 알지네이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알지네이트의 경우에는 1학년 때 치과 재료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탄성 인상제이면서 비가역성으로 한 번 사용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알지네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네이트의 장점입니다. 취급이 용이하며 아가인상제와는 다르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이 비교적 정확한 인상 체득이 가능합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 경화 시간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옷이나 피부에 착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편안하며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알지네이트의 단점입니다. 알지네이트의 단점 첫 번째로는 인상 혼합 직후부터 점진적인 비가역적 수축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미세부 재현성이 다른 탄성 인상제에 비해 가장 낮습니다. 세 번째, 표면 결함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번째, 취급 방법에 따라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알지네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고무인상제,
러버의 장단점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장점은 적당한 흐름성을 갖고 있고 용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아 표면의 젖음성이 좋고 미세부 재현성이 좋습니다. 구강 내에서 음영인기가 잘 되고 탄성이 있어 제거가 용이합니다. 크기 변화가 적고 영구 변형이 적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고무인상제의 단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경화 후에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할 때 보다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소 찢김 강도가 낮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들어간 인상제는 부정확한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이나 피부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상용 트레이의 분류입니다. 보통 트레이는 구강 형태에 맞는 트레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상 체득을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구강 형태와 크기에 맞는 트레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악 트레이는 크기에 따라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나누고 재질에 따라 메탈 트레이, 알루미늄 트레이, 플라스틱 트레이로 나누어지며 구멍의 유무에 따라 인상제의 유지력이 좋은 유공 트레이와 무공 트레이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제작 여부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여부에 따른 분류는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성 트레이는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트레이를 기성 트레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트레이는 다른 말로 맞춤 트레이입니다. 각 환자의 구강 내 인상 체득을 한 후에 제작한 모 형상에서 맞춤으로 제작되는 트레이를 개인 트레이라고 부릅니다. 옆쪽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첫 번째 사진은 메탈 트레이이면서도 유공, 구멍이 있는 트레이입니다. 이것은 기성 트레이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트레이입니다. 밑에 사진은 개인 트레이, 맞춤형 트레이로 석고 모형상에서 맞춤으로 제작되는 트레이를 말합니다. 인상용 트레이의 분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치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치악 트레이와 무치악 트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치악 트레이는 말 그대로 치아가 있는 경우이며 무치악 트레이는 치아가 없는, 잔존 치아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분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트레이를 바닥에 두고 옆에서 보면 높이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치아의 길이가 반영되어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무치악 트레이의 경우에는 잔존 치아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의 깊이 또한 낮습니다. 그러나 유치악의 경우에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치아의 길이를 반영하여 트레이의 깊이가 조금 더 깊습니다. 인상용 트레이의 분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피계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기성 트레이의 경우
픽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악 트레이, 두 번째는 이분악 트레이, 세 번째는 부분 트레이입니다. 말 그대로 전악 트레이는 악궁의 전체를 인상 체득할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이분악 트레이는 악궁의 좌우 중 한쪽만 체득이 가능합니다. 부분 트레이도 마찬가지로 전치부나 구치부만 체득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는 부분 트레이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첫 번째 위아래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트레이는 부분 트레이의 전치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트레이는 이분악 트레이에 해당이 되며 악궁의 좌우 한쪽만 체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부분 트레이 중에서도 구치부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 트레이 구치부용입니다. 인상용 트레이의 분류 네 번째, 기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작 여부에 따른 분류가 들어갔었고, 두 번째는 치아의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를 얼마나 덮느냐, 픽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었고, 기타로는 그 밖에 3중 트레이, 3웨이 트레이로 지대치의 최종 인상과 대합치 인상 및 교합 인기를 한 번의 인상 체득으로 가능하게 하는 트레이를 3중 트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트레이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있고 또는 금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에서는 알파벳 E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E에 대한 사진을 PPT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전악 인상 체득을 위한 트레이의 선택입니다. 크기에 따라, 재질에 따라, 구멍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는 스몰, 가장 작은 거겠죠. 그리고 중간 사이즈인 미디움, 그리고 더 큰 라지, 여기서 크기가 더 커지면 엑스라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질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메탈, 알루미늄, 플라스틱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구멍 유무에 따라서는 유공, 구멍이 있는 것과 무공, 구멍이 없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트레이나 가장자리에 유지장치가 있는 트레이를 사용해야 인상재가 트레이에 잘 부착되어 정밀한 인상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공, 구멍이 있는 트레이의 경우 인상재의 유지력이 좋습니다. 유지력이라는 것은 트레이와 인상재가 잘 부착한다는 말입니다. 전악 인상 체득을 위한 트레이 선택입니다. 정밀한 인상 체득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구강 크기에 적합한 트레이를 시적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자의 구강 크기에 맞는 적합한 트레이 크기를 선택해 줍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그중 환자의 구강 크기에 맞는 트레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면서 트레이를 비스듬히 삽입합니다. 이때 환자의 치아에 부딪히면서 들어가지 않도록 삽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트레이의 적합도 및 조직과의 적절한 간격 상태를 확인합니다. 트레이와 치아의 교환면 사이의 간격은 2에서 3mm 정도이며 상악은 상악 결절 후방에 2에서 3mm여야 됩니다. 이 상악 결절 후방은 미러를 이용하여 간접 시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후구치 삼각의 중앙까지 오도록 합니다. 다음은 사진 첨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앞쪽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구강 크기에 맞는 트레이를 선택한 후에 A번처럼 환자의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벌리면서 트레이를 비스듬히 삽입합니다. 이때 트레이가 들어가면서 치아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혹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러로 확인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미러로 리트렉션을 하며 시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C번을 보시면 시적을 한 후에 환자분께 혀를 위로 올리거나 또는 혀를 메롱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인상제를 넣기 전에 연습을 미리 시킵니다. 만약 혀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덮어 아래쪽 치아의 설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상 체득을 위해서는 혀는 트레이의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D번입니다. D번은 하악과 동일하게 시적을 하되 상악도 마찬가지로 트레이가 들어가면서 치아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상악은 결절 후방에 2~3mm 정도 남도록 해주며 트레이를 완전히 삽입한 후에 미러를 이용하여 간접 시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전악 인상 체득을 위한 트레이 선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심화된 작업으로 치열이 긴 경우 또는 구강 전정, 입천장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때는 유틸리티 왁스로 길이를 연장하거나 입천장 쪽에 트레이 부분에 유틸리티 왁스를 조금 덧대서 입천장이 깊은 것을 보강을 해줍니다. 이때 유틸리티 왁스는 이전에 배웠겠지만 작업용 왁스로 보통은 가는 줄의 형태로 시판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휘어지기 때문에 실온에서 성형이 잘 되고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따로 다른 왁스에 비해 가열을 하여 열을 줄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틸리티 왁스는 진한 붉은색이나 또는 오렌지색, 요즘엔 백색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보통 막대형 또는 판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유틸리티 왁스는 천공이라는 것은 구멍이 뚫려 있는 인상용 트레이의 가장자리 맨 끝에 부착을 하여 트레이의 크기라는 것은 이제 연장을 하겠죠. 그리고 형태를 수정하여 기성용 트레이에 맞춤 트레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작업 시에는 임시 고정 등 여러 가지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간의 함몰 부위, 그래서 언더컷 부위를 좀 막아주기 때문에 인상재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악 인상 체득을 위한 트레이 선택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악궁이 넓은 경우에 플라이어로 트레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트레이의 사이즈는 잘 맞더라도 치아가 악궁이 넓거나 협쪽, 버컬 쪽으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트레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교정용 플라이어로 조금 더 넓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두 가지의 트레이는 같은 사이즈입니다. 크기는 같은 트레이이지만 악궁이 넓다 보니 양옆으로 플라이어를 통해서 조금 더 넓혀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필요시에는 교수님께 요청을 해서 플라이어로 트레이를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악궁이 넓은 경우도 있지만 13번과 23번의 송곳니 부위가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순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하악의 경우에는 혀 밑으로 침샘 있는 부위 쪽에 양측이나 편측으로 하악 골륜기, 영어로는 토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러스가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토러스는 양측 대칭으로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성 제품에 메탈로 되어 있는 트레이다 보니까 잇몸뼈나 또는 기타 조직을 눌러 환자로 하여금 통증을 불러 일으킬 만한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하악 골륜기, 토러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메탈 트레이로 시적을 할 때 그 메탈 트레이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적을 하기 전에 구강 안쪽은 언제나 육안으로 관찰하고 트레이를 선정한 다음 필요시에는 조정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같은 불편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탈 트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틀 전체 자체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인상재의 변형이 적고 비교적 정확한 인상 체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바이트 트레이와 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일회용 트레이의 경우에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플라스틱 트레이의 벽 자체가 길기 때문에 뒤틀려서 인상재의 변형이 올 수 있기에 메탈 트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더 정확한 인상 체득을 위해서는 구강에 맞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